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시장 경제에 맞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돌아보자면 6월 21일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피바다 됐다고 그때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 가격이 32,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지지선을 함께 찾아봤었는데요. 다음날 바로 비트코인이 28,000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는 자고 있었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헐, 이게 무슨 일이죠? 그때 다행히 어느 정도 회복은 돼 있었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멘탈 털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너무 자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롬 파월이 나와서 이자율을 안 올린다고 립 서비스를 해주니까 다시 34,000달러까지 반등을 했었죠. 자, 우리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34,900달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월 25일 점심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때 엄청나게 추락했었죠. 28,65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330달러 정도 여기요 저항선에 부딪히고 튕겼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이 구간에서 바로 뚫고 올라갑니다. 추세선까지 뚫고 올라가죠.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지지선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 줍니다. 자, 저희들 위에는 지금 36,000달러 저항선과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화이팅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글로 올린 뉴스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브라질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기 시작했죠. 남미에도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트코인 ETF는 QR 캐피털이란 남미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가 3월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출시한 건데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안 올라?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캐나다, 미국보다는 작으니까 지금의 공포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기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QR 캐피털 뉴뱅크란 은행이랑 손을 잡고 이 ETF를 내놨는데요. 뉴뱅크 어제 말씀드렸죠. 3주 전에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은행입니다. 이 워렌 버핏 비트코인은 쥐약이네 뭐 이딴 소리 하던 사람이죠. 워렌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 어제 제가 찰리 멍게라고 했는데 이 사람 이름 갖고 놀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가 된 것 같은데요. 세일러문 저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워렌 버핏, 찰리 멍거 이 사람들 뭐죠? 밑에 실무자들이 할아버지들 모르는 소리 마라 하고 설명해서 제자리에 앉힌 거겠죠. 어쨌든 잘 모르면서 비트코인 욕하시는 분들 좀 배우는 자세를 가졌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파라과이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추진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패스가 되면 엘살바도르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건데요. 파라과이는 값싼 재생 에너지를 벌써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구축에 아주 유리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다른 나라들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든 처음 한두 번 힘들지 한번 탄력받으면 거침없이 진행되죠. 법정 화폐로 만들면 비트코인을 사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법정 화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라 차원의 비트코인 패닉 바잉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에서 채굴자들이 이사 나가는 건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으로 많이 올 듯한데요. 중국에서 채굴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채굴하는데 단가가 쌌습니다. 환경이야 어떻든 값싼 전기세 때문에 중국에 많이 몰려 있었겠죠. 솔라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석 에너지보다 훨씬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이제는 재생 에너지가 더 쌉니다. 미국으로 이사오는 명분이 서는 거죠.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등 옵션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60% 이상의 채굴이 이루어져서 시세 조작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채굴자들이 전기세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친환경 어쩌고 해서 지구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올려야겠죠. 전기세가 아무리 싸져도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채굴을 하는데 수지가 안 맞겠죠. 전기세에다가 채굴 장비에다가 직원들 월급, 기타 유지 비용들이 꽤 높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다 때려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채굴자들이 행복해 할까요? 비트코인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정할 수 있는 수치가 있다면 바로 채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채굴 비용도 안 나온다면 미래 혁신 이따구급 필요 없습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채굴 비용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반감기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을 반으로 줄이니까 같은 비용으로 채굴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채굴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내면 도움이 되겠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에 제가 채굴 원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빨간 띠가 보이시죠? 맨 아래 빨간 선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세고요. 그 위에 이 보라색깔 선이 다른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입니다. 이게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깔 라인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위로 이 초록색깔 라인이 보이시죠? 이건 수수료를 추가한 판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중국 채굴 회사가 문 닫고 연산 난이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채굴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려갔죠? 자, 채굴 회사는 먹고 살려면 이 보라색깔 라인보다는 위에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자, 지금 현재 총 비용이 2만 달러가 조금 넘죠. 자, 이게 적정 가격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아주 재미가 좋았겠죠. 요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요. 여기 빨간 색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적자를 보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 보라색깔 라인, 여기 위가 원가인데 판매가는 여기입니다. 초록색깔 라인. 그러니까 이만큼 손해죠. 자,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자,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반감기. 이때부터 보상을 반으로 확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자, 어떻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지만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반감기의 원리상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를 기다리고 채굴자들이 이때 긴 손실 구간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또 언제 적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적자가 있었네요. 이때는 뭐죠?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꺼지는 바람에 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 좀 굵직하게, 굵직하게 손해보는 기간이, 이때도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2019년인데요. 자, 이때도 한 5개월 정도 손실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해서 상승세로 돌아서죠. 하지만 상승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이 상황이라면 암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왜 손실 구간이냐면요. 너무 많이 올라버렸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지금 이 구간은 반감기로 인한 자연적인 손실이고요. 그걸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2017년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2016년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후 보상이 반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로 손실이 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역시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어렵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반감기 후 적정 가격을 찾아가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죠. 자, 한 9개월 정도 지나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 원가가 1,5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최고 가격은 한 3,000달러 정도 되고요. 판매가는 3,500달러. 자, 판매가가 원가의 2배가 조금 넘습니다. 이 구간.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조정이 온 다음에 또 다시 튕겨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크게 상승한 구간이 있죠. 이 부분인데요. 자,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달러 원가. 그런데 가격은 4,900달러. 많이 올라갔죠. 자, 받을 수 있는 판매가는 5,800달러. 그러니까 1,700에 5,800이니까 한 3배 정도. 자, 판매가의 3배 정도 받는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재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는데요. 쭉쭉쭉 올라가고요. 이 부분.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죠. 자, 2017년 말 최고점이 어디냐면 이 부분인데요. 자, 이때 원가가 2,800달러 정도고요. 자, 이때 가격이 2만 달러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25,000달러. 자, 그러면 25,000달러 나누기 2,800달러. 9배 정도입니다. 상승장의 제일 피크 때. 자, 원가의 9배 정도가 판매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최고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이죠. 자, 4월 14일. 이때 원가가 26,600달러. 이때 가격이 64,700. 그리고 판매가는 73,000달러. 2.8배. 한 3배 정도. 자, 아니, 이거 뭐, 채굴자들이 재미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3배 정도. 3배 정도면 2017년에 한 요 부분 정도죠. 요 부분. 아니면 요 정도. 자,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이 이렇게 손실 구간에 있다가 수익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그 힘으로 모멘텀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채굴자들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과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이 구간은 2017년의 7월 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채굴 원가를 통해 다른 각도로 오늘은 살펴봤는데요. 채굴 회사들 이번 사이클에서 아직까지는 거의 재미를 못 봤죠. 물론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지면 채굴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경쟁이 사라지니까 조금 더 쉽게 채굴할 수 있을 테니까 채굴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원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이건 너무 싼데? 전기세도 안 나오겠는데?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지선을 만들어줍니다. 지난 13년 동안 반감기를 통해 같은 원리로 꾸준히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 비용에 맞춰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채굴 비용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정보로 다각도에서 가늠해 봐야 합니다. 차트도 참고하고 코인의 상용화, 기술의 발전, 투자 심리, 또 채굴의 원리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 접근해야지 객관적인 또 본인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반감기와 채굴 비용으로만 봤을 때는 올해의 상승장은 계속 이어질 듯 보이지만 차트 분석가들은 지금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공포조작 뉴스들은 아직도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과감한 용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